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겠지만은 조금 애매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잘못 오인하셔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상속세 신고 인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먼저 2020년도에 11,000명이었던 상속세 신고 인원이 작년에 2만 명을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 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납부세액은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적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적은데도 신고 인원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아마도 세무사님 10억까지는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여러가지 공제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게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주는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더라도 5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토대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5억 해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5억 혹은 10억까지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상속세 신고 정말 안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공제 외에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한 나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앞서 말씀드린 상속공제금액보다 크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적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의상 채무는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혹은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의 부동산과 4억 원의 예금이 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일 당시에는 부동산 8억 원과 예금 1억, 총 9억 원의 재산이 상속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3억 원이 사전 증여재산으로 가산되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이 12억 원이 되고 상속세가 발생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 용도 불분명한 처분, 인출, 채무부담액이 1년 내 2억 또는 2년 내 5억 이상인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직접 계산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설명드리면 사망 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을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현금으로 수령하신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망일 당시에 보유하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 차익이 적거나 아예 없게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통계를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상속세가 적거나 거의 안 나와도 신고하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제주도에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아버지에게 상속받으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라 비과세 적용도 어려우신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분께 저희가 공제금액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당장 매도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냐고 저에게 되물으셨지만은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니까 꼭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의도치 않게 좋은 기회가 오셔서 매도하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안 하시고 매도하신 것보다 양도세를 약 3천만 원 절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시중에서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컨설팅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상속 이후에 고객님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상속 신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영상을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로 질문을 주신다면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속이 발생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속세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장지인 세무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